계피와 육두구 냄새가 부엌에 퍼졌고 나는 오븐에서 마지막 호박 파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식히고 있는 다른 3개의 옆에 카운터에 놓았다. 부엌은 따뜻했고 촛불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새 집에서 열릴 첫 추수감사절 파티를 위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이 저녁 식사를 계획했다.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휘트니 가문의 새로운 역할에서 제가 이 직책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엄마, 이게 맞아요? 케이든의 이붓딸 졸리가 거실에서 전화를 걸었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가 내가 그린 도표대로 식탁 위에 명함을 하나하나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여보. 나는 그녀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자 가슴이 약간 떨리면서 대답했다. 누군가의 엄마가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케이든과 결혼한 이후로 나는 그의 가족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리고 졸리와 그녀의 남동생 레오는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화면에 케이든의 이름이 불을 밝힌다. 나는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고 응답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나는 흥분해서 웃었다. 돌아오실 건가요? 케이크 만들기를 막 끝냈어요. 반대편에서 케이든은 목청을 가다듬었다. 순식간에 속이 꽉 조여왔다. 스텔라, 방금 보고하려고 전화했어? 계획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아니, 말도 안 돼. 무슨 뜻이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에 고객과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이런 말을 하기 싫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것은 회사에 좋은 기회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조절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알아요, 스텔라. 알아요. 케이든이 서둘러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무 숟가락을 손으로 꽉 쥐고 손가락 사이에서 숟가락이 살짝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저녁은 어때? 그의 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빌은 이해할 거야. 케이든이 동생을 언급하며 말했다. 내가 만회하겠다고 약속할게. 지퍼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짐을 싸고 있었다. 오늘 밤 갈 거야? 나는 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었다. 오른쪽 비행기는 10시입니다. 나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쓰며 눈을 감았다. 그렇군요. 나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차갑게 말했다. 사랑해, 스텔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기가 꺼졌습니다. 몇 초 후 내 손에 들린 나무 숟가락이 반으로 쪼개지는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야? 졸리가 부엌 문 앞에 나타났고 크고 동그란 갈색 눈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다시? 나는 졸리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 담긴 걱정이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다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즉시 후회하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요. 그저 바빠요. 나는 앞으로 나서서 졸리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다. 너, 레오랑 아빠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추수감사절을 같이 먹었지. 그렇지? 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빠는 언제나 안 계시나요? 나는 물었다. 졸리에게는 제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 마음속에서 첫 번째 의심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올해는 왜 다를까요? 초인종이 울리자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미소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문을 열었다. 저기 시몬. 그녀는 레드와인병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도움이 왔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장 친한 친구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무슨 일이야? 시몬은 내 표정을 보자마자 물었다. 나는 평범하게 보이려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저 케이든은 제때 돌아오지 않았다. 일하세요. 시몬은 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발장을 끼고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또 일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불편한 느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도쿄에서 온 손님이 있다고 하던데. 도쿄? 시몬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엘리엇이 어제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었거든. 그는 케이든이 주류 가게에서 값비싼 버번 한 병을 사는 걸 봤거든. 나는 얼어붙었다. 버번? 나는 심장이 더 세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반복했다. 네. 시몬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종류. 나는 카운터에 놓인 완벽한 호박 파이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의 완벽한 추수감살,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시몬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스텔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내야 할 것 같아. 나는 목구멍에 숨 막히는 감각을 삼켰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부엌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 와인병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머릿속은 무서운 생각으로 빙빙 돌고 있었다. 버번. 도쿄. 또 다른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조각들이 서로 맞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졸리는 거실에 남아서 의붓 어머니가 뇌진탕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시몬은 내 맞은편에 앉아 팔꿈치를 탁자에 올려놓고 의심스런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숨이 막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몬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 2잔을 따르며 한 잔을 내 쪽으로 밀었다. 의심을 품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지만 스텔라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왜 그가 매년 결석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와인잔을 꽉 움켜쥐고 눈을 돌려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졸리가 뭐라고 했어? 나는 그 기억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파서 소리쳤다. 케이든이 매년 추수감사절을 그들과 함께 보낸다고 하던데요. 시몬은 즉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들? 발렌티나 말인가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고 목구멍이 씁쓸했다. 졸리는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케이든은 여전히 전처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 그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장식용 아이템? 대체품? 가짜 결혼을 믿는 바보? 노트북을 열었을 때, 부부의 공동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다. 뭐 하세요? 시몬이 걱정스러워하며 물었다. 그가 도쿄에 있지 않다면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손이 키보드를 빠르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말했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찾았습니다. 불과 2주 전 케이드는 $3,000 갚는 까르띠에 팔찌를 샀다. 나를 위한 건 아니야. 키보드를 잡은 손이 떨렸다. 시몬은 내 어깨 너머를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그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난 절대 네가 아니야. 나는 그것이 단지 비즈니스 선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동료, 고객,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제외한 누구에게나 선물. 하지만 졸리를 돌아보니 그 기억이 떠올랐다. 졸리는 발렌티나가 새 팔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다야? 남편이 전처를 위해 보석을 사나요? 안 돼요. 고통과 배신감이 나를 압박했지만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엘리엇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지? 나는 시몬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열었다. 엘리엇은 이틀 전에 주류 가게에서 케이든을 봤다고 말했어. 도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시내에 있는 거죠.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가슴이 아팠다. 시몬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스텔라, 끔찍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당신에게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졸리.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졸리는 부엌으로 걸어들어가 내 표정을 보고 머뭇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자기야. 나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다. 내일 계획에 대해 뭐라고 했어? 졸리는 셔츠 자락을 비틀어 넣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졸리, 이번에는 더 엄격하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여기서 저녁을 먹은 후에 너랑 레오를 데리고 엄마 집에 갈 거라고 하셨어. 나는 얼어붙었다. 내 엄마 집이요? 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전통적이다. 전통. 내 마음은 굴욕과 분노로 숨이 막혔다. 케이든의 전통은 수년 동안 전처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메인 파티 전에 에피타이저? 이제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몬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뭘 하실 건가요? 나는 긴 숨을 내쉬었고 눈은 건조했다. 내일은 발렌티나의 저녁 식사에 갈 거예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시몬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고 반쯤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의 추수감사절을 파괴할 계획입니까? 나는 전화기를 손에 꽉 쥐었다. 나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케이든이 동시에 두 곳에서 완벽한 남편을 연기하고 싶다면 모두에게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졸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졸리, 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왔어. 네 아버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들고 케이든의 오래된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사랑해라는 메시지는 이제 공허하게 느껴진다. 나는 변호사의 이메일을 열어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보내기를 누른 후 천장을 올려다 보니 어둠이 방을 뒤덮고 있었다. 내일은 남편과 대면할 것입니다. 내일 나는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차 안에 앉아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추수감사절은 항상 가족들이 모여 축복과 감사를 나누는 날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내가 거짓을 폭로하는 날이 될 것이다. 어젯밤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혼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더 속임수의 삶을 살 수 없다. 하지만 펜을 들기 전에 케이든이 나를 얼마나 배신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볼 필요가 있었다. 오전 9시 58분, 나는 여전히 머리를 묶고 밤새 불면증으로 눈에 다크서클을 그리며 들어갔다. 내 변호사인 세라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당신이 물었듯이 이것은 이혼 청원서입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 반응을 살폈다. 아니면 발렌티나의 가족,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나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세라는 한숨을 쉬었다. 네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스텔라. 그는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밤을 위해 아껴도. 발렌티나의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를 했는데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는 케이든의 익숙한 BMW를 보자 가슴이 조여왔다. 그가 여기 있다. 졸리와 레오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졸리가 아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가 부엌에서 엄마 요리를 돕고 계세요. 행복한 가족인 것 같아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누를 필요가 없었고 졸리는 문을 열어두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발렌티나는 축복받은이라는 단어가 수놓아진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옆에 서 있었다. 케이든은 그녀 옆에 서서 소스를 젓으며 웃었다. 침묵이 무거운 공기를 길었다. 스텔라? 발렌티나는 눈을 깜빡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케이든은 나를 보자 얼어붙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떨어졌고 소스가 스토브 위에 튀었다. 나는 천천히 코트를 벗고 달콤하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가족 저녁 식사에 참석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몇 초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케이든은 마침내 말을 더듬었다. 스텔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탁자를 둘러보며 그들 한 명 한 명을 훑어보았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의 진짜 추수감사절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어요. 나는 발렌티나가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발렌티나, 당신의 까르띠에 팔찌는 아름답습니다. 케이든이 샀어? 발렌티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손목에 찬 팔찌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졸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식탁에 앉았고 레오는 포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마침내 발렌티나가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가 말하길,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나는 웃었다. 선물이잖아요? 휴대전화를 열고 은행 계좌 내역을 클릭했습니다. 3,000달러가 넘는 선물인데 남편과 아내의 계좌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입니다. 모든 시선이 케이든에게 쏠렸다. 할 말 있니, 케이든?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빈정대는 목소리로 말했다. 케이든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스텔라, 내가 오해하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어 엘리엇이 보낸 사진, 즉 몇 주 전 케이든과 발렌티나가 식당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클릭해서 열었다. 오해란 남편이 여전히 전처와 저녁을 먹고 여전히 비싼 선물을 주고 수년 동안 그녀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발렌티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케이든에게 돌아섰다. 너랑 그녀가 헤어졌다고 했잖아. 졸리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네 계모는 이것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이것은 가족의 전통이기 때문이야. 레오는 포크를 꽉 조였다. 아빠는 우리가 스텔라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고 아빠는 우리 모두를 속인 사람이었어. 케이든은 백인이다. 나는 걸어가서 이혼 서류 뭉치를 그의 바로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케이든. 이미 서명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케이든은 몸을 떠며 탁자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았다. 스텔라, 설명할 수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발렌티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서 까르띠에 팔찌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역겨워. 그녀가 속삭였다. 졸리는 일어서서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도 같이 갈게. 레오도 일어섰다. 나도. 케이든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잠깐만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가족들은 그렇게 서로를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발뒤꿈치를 돌려 졸리와 레오와 함께 문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서 발렌티나는 분노에 찬 눈으로 케이든을 바라보았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그보다 더 자유롭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내 앞에 전화기에는 케이든이 보낸 일련의 메시지들이 들려왔다. 나는 읽지 않는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졸리와 레오는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발렌티나는 그 운명적인 저녁 식사 직후 케이든을 집에서 쫓아냈고 이제 그는 무력하게 방황하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렸고 시몬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준비됐어? 그녀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그것을 열기 전에 오랫동안 보았다. 그 안에는 케이든의 금융조사 보고서가 들어있다. 믿을 수 없을 거야. 시몬은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발렌티나의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해왔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뭐? 시몬은 경멸에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는 또한 발렌티나를 위한 고급 선물을 사기 위해 공동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에게라고 말했다. 나는 봉투를 꽉 쥐었고 분노로 손이 떨렸다. 다른 여자가 있습니까? 이름 있으세요? 나는 끈처럼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시몬이 내 앞에 사진 한 장을 밀어넣었다. 재무부에서 온 제시카요. 나는 그 사진을 응시했다. 매력적인 금발의 그녀는 케이든과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발렌티나도 케이든의 더러운 게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졸리와 레오는 내 옆에, 발렌티나는 무색무색한 얼굴로 내 맞은편에 앉았다.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제 3의 사람이 있습니까? 발렌티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무부의 제시카요. 그는 회사 돈으로 그녀를 위한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시몬은 내 옆에 앉아서 문서를 발렌티나에게 밀어넣었다. 그리고 이 일이 밝혀지면 케이든은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이 침묵에 빠졌다. 졸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될 거야? 그녀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쨌든 케이든은 여전히 졸리와 레오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마도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사라는 이미 이해심 있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행동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증거를 케이든의 기업 이사회에 보내십시오. 세라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확실해?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케이든이 날 배신했을 때 망설였다고 생각해? 이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케이든은 이사회에 의해 긴급히 소환되었다. 케이든의 전 동료인 엘리엇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용은 간단했다.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차 안에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부엌을 청소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졸리는 문을 열려고 뛰쳐나갔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아빠? 나는 접시를 내려놓고 수건에 손을 닦은 후 걸어 나갔다. 케이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이제 구겨졌고 머리는 흐트러졌으며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팔짱을 끼웠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케이든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너 그냥 얘기하고 싶을 뿐이야. 졸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쪽으로 걸어오더니 자기 앞에 있는 남자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를 들여보내지는 않았다. 케이든은 코트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해해야 해. 널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야.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팔짱을 끼웠다. 내가 발렌티나와 바람을 피웠을 때, 내 돈을 빼앗아 선물을 샀을 때, 우리 셋을 모두 배신했을 때, 그건 나를 해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어? 케이든은 두 손을 꽉 쥐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너 모든 걸 잃었어. 그가 속삭였다. 아니요, 케이든.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 스스로 모든 걸 잃었잖아. 케이든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주말에 널 보러 올 수 있어? 졸리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입을 열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널 보고 싶지 않아. 케이든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너 자신을 고쳐야 해. 케이든은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나는 안으로 돌아서서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안도감을 느꼈다. 졸리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엄마.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우린 괜찮을 거야, 자기야.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케이든이 출장 정지를 당한 지 2주 후 새 아파트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른 아침 햇살을 느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불안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케이든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다.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사기 수사로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어쨌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모든 것이 쉽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나는 스위트 레거시 베이커리의 부엌에 서 있었다. 내가 이혼 합의금으로 번 돈으로 문을 연 빵집이었다. 졸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다. 엄마, 방금 첫 번째 주문을 배달했어요. 나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이 먹어본 최고의 호박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었지만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가게가 문을 열었고 발렌티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코트를 벗고 레드와인 한 병을 들어 올렸다. 축하해, 내 파트너. 몇 달 전에 누군가 내게 발렌티나와 친구가 될 거라고 말해줬더라면 나는 크게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이든은 우리 둘을 속인 유일한 사람이었다. 임대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발렌티나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 부티크는 베이커리 바로 옆에 문을 열 거예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요?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발렌티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해냈는데 나는 왜 못하지? 졸리는 나를 흘끗 보며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은 완벽한 듀오인 것 같아. 나는 웃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빵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케이든의 메시지였습니다. 스텔라, 네가 내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난 정말 너를 보고 싶어.
저는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공허한 약속인가? 아니면 이번에 정말 회개한 것일까? 졸리는 내 핸드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모든 것은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삶이 있다. 졸리는 웃었다. 그리고 베이커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잠그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이클이 새로운 이웃이었는데 빵 한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일찍 문을 닫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래도 시간 되시면 커피 마시러 갈래요? 나는 웃었다. 마이클, 내가 가게에서 커피를 파는 거 알아?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지만 일과 관련되지 않은 데이트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초대해 주세요. 마이클은 밝게 미소 지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마이클 옆을 걸으면서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미래에 대해 흥분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케이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산 거짓말로 가득 찬 결혼 생활에 갇혀 있지 않았다. 저에게는 진정한 가족, 꿈의 직업,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아무도 내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이클과 커피 데이트를 한 지 일주일 후 나는 스위트 레거시 베이커리에 앉아 황금빛 파이에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빵집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나는 오랫동안 찾던 평안을 느꼈다. 졸리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방금 마이클이 잠깐 들렀어요. 나는 눈을 들어 올렸다. 그렇습니까? 그녀는 함축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당신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린 그냥 친구일 뿐이야. 졸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좋아, 엄마 그냥 그렇게 말해. 그날 오후 가게 계산서를 확인하다가 전화벨이 울렸다. 케이든, 나는 망설이다가 듣기 버튼을 눌렀다. 스텔라. 그의 목소리는 굵었고 약간 피곤했다. 재활 중이잖아요.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뭐? 도움이 필요해요. 케이드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는 건 알지만 고치고 싶어. 적어도 너랑은 말이야. 나는 침묵했다. 내 마음 한켠에서는 당장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희망을 다시 보세요. 나와 케이든을 위해서가 아니라 졸리와 레오를 위해서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케이든이 말을 이었다. 너와 함께가 아니라 너와 함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케이든, 알지? 더 이상 당신이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졸리와 레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면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졸리와 레오를 거실로 불렀다. 오늘 아빠가 전화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졸리는 팔짱을 끼었고 레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뭘 원하세요? 아빠는 재활원에 계십니다. 다시 하고 싶고 두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요. 졸리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참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생각해?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레오는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졸리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미팅을 주선할게요. 아이들이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쩌면 마침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마이클의 메시지. 내일 아침에 커피 마실 시간 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초대해 주시겠어요? 삶은 계속되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내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익숙한 카페에 들어갔고 마이클이 라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난번처럼 바닐라 맛을 고르실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커피잔을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웃었다. 내 취향을 추측하기 시작했어. 마이클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인생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봤니?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나는 오래된 상처를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날 오후 졸리와 레오는 재활시설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케이드는 달라 보였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전처럼 해피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바로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 그는 졸리와 레오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보상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다. 레오는 졸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케이드는 숨이 막히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나는 더 이상 분노도 고통도 없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오직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 나는 졸리와 레오를 보았고 그들이 안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이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챕터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녁에 나는 마이클이 예약해둔 식당에 갔다. 레스토랑은 작고 아늑하며 부드러운 노란색 조명과 갓 구운 빵 향기가 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마이클은 일어나서 나를 위해 의자를 잡아당겼다.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웃었다. 내가 너를 초대했어. 우리는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아버지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 그리고 내 삶의 긍정적인 변화 등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니? 마이클이 부드러운 눈으로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완벽한 것을 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벨이 울렸다. 케이든의 메시지. 오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는 화면을 살며시 잠갔다. 응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 보니 졸리와 레오가 소파에서 웃으며 농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두 아이 옆에 앉아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싸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나는 때때로 그것은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곳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임을 배웠다.